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찬성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열고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인 서귀포시 성산포 생활체육관.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해서 이룩하자!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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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제2공항 건설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제주 경제를 살리는 100년 대계라며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책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허구라며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시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빙자해서 주민투표를 운운하며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하늘길은 도민의 대중교통이다. 진정으로 제주도 발전,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는 도지사를 원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대승적으로 결단하라.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체들은 국회를 찾아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가 나서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적으로 해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의 자기결정권 그것을 보장받고 또 주민투표를 통한 시한 그래서 제2공항을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경청회 절차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이 심한 만큼 세 차례 도민 경청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관계자가 기본 계획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도록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찬반 주민들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제주도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재도전인데 이번에도 국내 도시들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21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 협력체인 APEC. 해마다 11월쯤 정상회의를 갖는데 202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입니다. 당시 제주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2차 결선 투표 끝에 탈락했고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자 제주에서는 통상과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 유치 전에 또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경제계와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재외도민회 등 1000여 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제주가 이제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더욱더 전면화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국제회의 경험과 인프라,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양한 경험과 관광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 제주에서 개최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제주와 부산, 인천과 경주가 APEC 유치 의사를 밝혔고 서울도 유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 인원 3만여 명에 경제 효과가 1조 원대에 이르다 보니 정부가 구체적인 선정 방법과 일정을 밝히기도 전에 유치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주는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국제회의가 열렸다는 강점은 있지만 경쟁 도시들도 컨벤션 시설을 꾸준히 늘려온 데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정치적인 고려에서는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에서 올해 첫 경주마 경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근 경마가 정상화되고 경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산비 급등과 전문 관리 인력 부족으로 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주마 경매. 탄탄한 근육과 날렵한 자태를 뽐내며 경주마가 들어옵니다. 우수한 말을 사려는 마주들은 혈통과 외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이번 경매에 상장된 경주마는 모두 158마리. 올해부터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2살짜리 말들입니다. 경매 결과 낙찰률은 50% 수준. 상장된 경주마 절반이 팔렸습니다. 낙찰된 총 금액은 29억 원.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낙찰률이 22%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제주와 서울 등지에서 경마가 정상화되면서 말을 사려는 마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주마 생산 농가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료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버려. 그냥 원가가 더 높아버려. 이제 지금 경매 어떤 그 말 가격 수준으로는 농가가 어렵다. 제주도 내 경주마 생산 농가는 144곳, 모두 4,1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주 말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가파르게 오른 생산비도 문제지만 경주마 훈련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고급 인력들, 라이더나 직접 말을 탄다거나 도마사 훈련이나 이런 게 지금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E7 비자를 받고 와야 되는데 비자에 관한 것도 좀 완화시켜 주시면. 현재 전국의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와 경북, 경기, 전북 등 4곳. 제주는 2014년에 가장 먼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지만 최근 후발 주자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경마가 정상화되고 경매 시장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제주 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 제주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는 2030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처리가 금지됩니다. 소각장이 없는 광주 지역의 경우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음 달 입지 공모를 앞두고 거주민 혜택 등을 대폭 늘릴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이라는 인식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광주 MBC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생활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남구 양과동 광역매립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거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된 올해부터는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고체 연료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등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와 비교해 매립량도 일평균 530톤에서 270톤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기한이 7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이처럼 땅에 묻어 처리하는 방법, 2030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2016년 문을 닫은 상무소각장과 같은 광역소각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소각장은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 일대 주민을 위한 대규모 경제 혜택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설은 지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에 체육, 문화,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마 랜드마크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지만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하남의 유니온파크. 최대 300억 원에 달하는 마을 발전 기금과 대규모 편익 시설 조성을 내걸고 유치 경쟁을 이끌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지원 사항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공모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입지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각장도 건설하고 일대 주민들도 만족할 광주만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따뜻한 봄바람이 불겠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제주는 낮에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요.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도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와 남부 지역 14도, 동부 지역 12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2도까지 올라 가장 따뜻하겠고요.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19도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7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화창하겠고요.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단 오늘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 서부 해상과 제주 남쪽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북부 중산간 지역은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봄철을 맞아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내일 오전 2만 9천 톤급 크루즈선인 아마데아호가 제주항에 입항하는 등 3년여 만에 크루즈 여행이 재개됩니다. 또 같은 날 반려동물 동반 전용 전세기를 이용한 제주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이 마련되면서 관련 업계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10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합니다. 제주도는 제주 경제 파급 효과가 크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24곳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10곳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도로 확장을 위해 재성마을 입구에 마지막 남은 왕벚나무 그루터기를 강제로 옮겨 심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루터기를 이식하면 자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내고 옮겨 심지 않겠다는 강병삼 시장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보완 수사를 요구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검찰의 보완 요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